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병들어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이로운주의 2학번 박채훈입니다. 목차입니다. 코로나로 병든 우리의 몸, 코로나로 병든 우리의 마음, 코로나와 원격 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병든 우리의 몸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우리의 신체에도 많은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제 2019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진들인데, 외출과 운동을 하지 않다 보니 지금은 체중이 많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그리고 집에만 계속 있다 보니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보는 시간이 늘었는데요. 이 기사는 20년도 기사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스마트폰 과도한 사용 증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하루에 4시간 이상 미디어를 시청하는 비율이 30%대에서 60%대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코로나19 방역 완화에도 모바일 앱 사용자 증가 여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제 지난주 스크린 타임으로 하루 평균 7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미디어를 시청하면 우리의 몸에도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근골격 불균형이 있습니다. 근골격 불균형은 거북목 증후군, 척추 측만증 및 구분 등 허리 디스크, 골반 변형, 퇴행성 관절염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골격 불균형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기기도 존재하는데요. 자동 관절 인식을 통한 근골격 불균형 및 부정열 검사를 진행하는 엑스바디의 모미 고천입니다. 모미 고천은 인체의 근골격 불균형 및 부정열을 다면적으로 분석하여 불균형 및 부정열을 야기한 생체 역학적 원인 분석 및 미래 변형을 예측합니다. 근육의 신전 및 단축 상태를 분석을 통한 근골격 증상을 제시하고 자동 관절 가동 범위를 측정하여 자가치료 운동법 제시 및 동작 인식 운동 치료를 진행합니다. 몸이 고천의 작동 원리는 오토매틱 머스컬러스켈레탈 애널리시스 자동 근골격 분석으로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관절을 인식해 빠른 시간 내에 근골격 불균형 및 부정열 검사를 진행합니다. 사진을 보면 센서 앞에 섰을 때 점으로 관절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이어 토포그래피 애널리시스입니다. 이거를 번역기에 돌려보면 물결 지형 분석인데, 근육 형상이 물결처럼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똑같이 센서 앞에 서면 자동으로 분석이 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ROM 분석 및 운동법 제시입니다. 사진과 같이 관절의 가동 범위를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이와 같이 결과표가 나오게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근골격 지수, 근골격 부정열 상태, 그리고 이에 따른 운동까지 제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로 병든 우리의 마음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활동을 찾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한때 유행했었던 달고나 라떼, 수플레 오믈렛, 그리고 양모 펠트 등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2020년 검색 기록으로 1월 20일에는 여행이 일상의 약 2배 정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약 한 달 후인 2월 29일에는 일상이 여행의 2배 이상으로 검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는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어가게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신조어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합니다. 이 뉴스는 지난 20년도 뉴스로 올해 상반기 자해 우울증 자살 신고 증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자살 신고는 2,000건 가까이 증가, 자해 우울증 치료는 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증가폭은 20, 30대에서 크게 나타났습니다.
우울증 같은 질환은 약물 치료가 효과적이지만 사람들의 편견과 부작용, 그리고 일부 약이 효과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최근에는 음파와 전류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울증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속형 초음파 자극 시스템입니다. 집속형 초음파 자극 시스템은 뇌 전두엽을 저강도 집속 초음파로 자극해 주요 우울증 장애 치료에 사용합니다. 뇌 전체 영역 중 국소 부위 또는 뇌 심부까지 정밀한 접근이 가능하고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 없어 감염, 합병증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음파가 닿는 부위를 의료진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3D 좌표로 시각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경두계 직류 자극입니다. 경두계 직류 자극은 두피에 놓인 2개 이상의 전극을 통해 약한 직류 전기를 두피에 적용하는 기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뇌 관련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 유로핏 기업에서 지난 21년 유로핏 잉크가 3등급 의료기기 허가를 식약처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3월 국내도 TDCS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보아 곧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와 원격 의료입니다. 원격 의료는 영어로 원격을 뜻하는 텔레와 의료를 뜻하는 메디슨이 합쳐진 단어로 의사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스마트폰, 앱 등에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생체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솔루션을 활용해 적절한 치료와 케어 등을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한국의 원격 의료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의료인이 대면 진료를 대체하여 원격으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전 발행 등 진료를 하는 원격 진료, 의료인이 환자의 질병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담, 교육 등 관리를 하는 원격 모니터링, 원격지 의사가 멀리 떨어진 의료인의 의료 과정에 대해 지식이나 기술을 자문하는 원격 자문 등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로 찬성의 비율은 40대에서 5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조건부 찬성은 30대에서 50대, 반대는 50대에서 60대에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옆의 그래프는 직업별 분류로 의료 종사자가 가장 의견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찬성과 반대의 이유인데요. 찬성의 이유는 의료 접근성이 활성화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는 등의 이유가 있고, 조건부 찬성의 이유는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된다면 찬성하겠다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면 찬성하겠다 등이 있습니다. 반대 이유는 의료의 질 저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기업입니다. 원격 의료의 분류는 집 또는 모바일에서 건강에 도움을 주는 홈 앤 모바일 헬스케어, 병원의 서비스를 원격으로 제공하는 유호스피털, 건강을 발전시키는 웰니스가 있습니다. 홈 앤 모바일 헬스케어는 당뇨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KT 인천중앙병원의 유혈당관리 서비스, 가톨릭 대학교의 유헬스케어 서비스가 있고, 유호스피털은 KT 고객에게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헬스 상담 서비스, 병원에 원격으로 기록을 남기는 연세대학교 의료원의 유세브란스 고객 지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웰니스에는 예방의학과 주거환경을 결합한 송도 신도시 유헬스 서비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